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학원에 그렇게 의존한단 말이에요. 대입시를 보는데 학원에 의존해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바로 학원에 가서 뭐 유명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푸는 수학 과정을 듣고 있어요. 열심히 듣고 집에 와서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 자고요. 다음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다음날 영어 학원에 가서 아주 일타 강사가 영어 지문을 잘 푸는 것, 문법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을 잘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다 위안을 삼고 집에 와서 잡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좀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 잘 푸는 거 그 사람이 잘 푸는 거지 내가 잘 푸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해석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잘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올해는 이제 공법에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반드시 이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은 100% 반드시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1년 풀로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학원을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학원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100% 다 강의를 들으시고, 또 강의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할 거니까요. 그 강의를 매일 또 같은 시간 정도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한 8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시험 전에는 또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종합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그때부터는 한 시험 한두 달 전부터는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아닌 한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죠. 온전히 이 공인중개사 공부에만 전 시간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시간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그렇게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기본적인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3-4시간 정도 학습을 해서 합격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고 싶어요. 아마도 모든 수험생의 80% 이상은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100% 시간을 투입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2시간 정도, 또 많게는 4시간 정도, 주말에는 조금 더 시간을 더 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극한 상황이죠.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이 다행인 것이 굉장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것이 참 다행입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반 정도 조금 더 맞으면은 합격하면 되는데요. 60점으로 합격하든 80점, 90점으로 합격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90점으로 합격한다고 그래서 고득점을 받는다고 그래서 향후 더 무슨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개업공인중개사로 여러분이 일을 하시게 되면 실무에 관한 일은 현장에서 하나하나 다시 또 배우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실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요. 자, 그게 참 다행인 점이에요. 그래서 60점 정도만 받아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는 것이고, 그 정도에 딱 들어맞게 공부하는 게 지혜롭게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강의 듣는 것으로 공부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 강의 듣는 건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들으면 이해하는 것 같고요. 또 듣는 순간은 아는 것 같으니까요. 그게 접근하기가 쉽죠. 마음의 위안이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효과는 좋지 않은, 옳지 않은 나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자습하면서 내 방식으로 독학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전 과정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강의 듣는 것을 끝까지 지속한단 말이죠. 시험 바로 보기 전까지 학원에서 제시하는 모든 강의들을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의가 새로 개설되잖아요. 기본 과정이 끝나면 필수 요약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과정, 또 무슨 파이널 특강, 기출 100문제 엄선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모든 과정을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 듣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허겁지겁 강의만 듣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한 선생님에게 좀 만족하지 못해서 또 조금 듣다가 다른 선생님 거 들어요. 교재도 계속 과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단권화 교재 같은 거 없어요. 순환 과정마다 계속 교재도 바뀝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학원에 그렇게 의존한단 말이에요. 대입시를 보는데 학원에 의존해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바로 학원에 가서 유명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푸는 수학 과정을 듣고 있어요. 열심히 듣고 집에 와서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 자고요. 다음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다음날 영어 학원에 가서 아주 일타 강사가 영어 지문을 잘 푸는 것, 문법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을 잘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다 위안을 삼고 집에 와서 잡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좀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 잘 푸는 거 그 사람이 잘 푸는 거지 내가 잘 푸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해석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잘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은 그 사람이 푸는 방법을 숙지를 하고 영어 독해 방법을 어떤 기술적인 것을 숙지를 해서 내가 비슷한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풀고 내가 영어 지문을 해독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학생들은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다 들이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또 그러한 방법대로 공부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내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가 1이라면 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4 내지 5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강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 과정에 대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강의를 쭉 한번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요약된 강의, 필요한 것들만 잘 요약한 강의들을 들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를 일단 알고 또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이해한 후에 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방법은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 즉 강의 청취 위주로 공부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나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불편한 방법, 어려운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효과가 좋고 이게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시험은 중개사 시험은 많은 것을 알려고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60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면 그것들을 풀 수 있으면 60점을 넘고 그러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40점은 그 중에는 대부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 골탕 먹이려는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확실히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공부가, 스스로 하는 공부가 학습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는 겁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것, 남이 푸는 것,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내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 초반에는 강의들을 청취하는 걸로 최대한 빨리 그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단권화 교재를 통해서 잘 짜여진 한 권의 교재를 정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 한 달 남고 며칠 안 남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같은 시스템의 공부 방법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재 한 권과 단원별 기출 지문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 현장 강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시간 안배 등을 위해서 전과목 모의고사를 3번 정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구성하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단권화 교재 한 권과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 지문집, 이걸 계속 끝까지 이걸 가지고 반복을 하면은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적은 투자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신을 믿고 또 이 공부 방법을 믿고 끝까지 지속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하다 보면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다른 교수님들, 지금 내가 다 끊어놓은 그 강의에도 수많은 강의들이 또 올라오고 다른 교수님 것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다른 교수님 거 강의를 들으면은 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그분이 더 잘 안내해주지 않을까, 찍어주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또 찾아다니면서 그 강의들을 듣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출지문집과 그리고 이 단권화 교재, 이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다 소화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거라도 잘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것만도 충분히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더 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만 알아도 충분히 합격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 시험을 보시다 보면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이거 공부했던 건데, 이거 아는 건데, 그런데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헷갈리다가 다른 걸 찍어버리고, 그래서 틀리고,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한두 문제 가지고 또 불합격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공부는 학습의 원칙은 불편한 방법대로, 어려운 방법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 불편한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 스스로 공부하는 거다. 나 혼자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비율을 늘려야 된다. 그때 단권화 교재 한 권, 그리고 기출 지문집, 단원별 기출 지문집, 이 단원별 기출 지문집에는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다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올해로 35회차잖아요. 10년 것만 해도 400문제, 그리고 그 안에 또 5개의 지문들이 있으니까 엄청난 지문들이 이미 다 기출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으로 단권화 교재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고, 이제 시험이 다가와서는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모의고사 3회 정도를 보시라. 자, 이 방법을 끝까지 유지를 하라. 나를 믿고 나의 학습력을 믿고 그렇게 유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 드립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학습 방법으로 올해 꼭 합격을 쟁취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